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채팅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1대1 채팅 프로그램부터 작성을 해봅시다. 사실 채팅 프로그램은 생소한 형태는 아니고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에코 서버에서의 통신 방법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에코 서버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연결을 요청한 후 서버가 그 연결을 수락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일련의 메시지를 전송해주게 되어지면 서버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그대로 혹은 약간 가공을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향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후 클라이언트가 또다시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다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후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일반화해서 채팅 서버로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상호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에코 서버를 이용을 하되 실제 1대1 방식으로 채팅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통신 방법들을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에코 서버와 마찬가지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연결 요청을 받으면 그에 대해 수락을 해주고 이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그 전송받은 메시지를 서버는 그 자체의 화면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반향이라는 처리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서버 측에서 입력한 새로운 또 다른 메시지는 언제든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에요. 자, 통신의 시작점이 항상 클라이언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것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전송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서버가 원하는 시점에 다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그걸 클라이언트는 받고 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추가의 메시지를 다시 서버에게 전송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통신들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지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먼저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메시지를 하나씩 주고받는 형태의 채팅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1대1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차에 살펴봤던 에코 클라이언트,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에코 클라이언트 GUI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 볼 것이고 서버 측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채팅을 위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는 입력 패널과 서버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제어 패널을 추가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서버가 시작되어진 후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입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해주게 되어지면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내용을 서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입력한 내용을 보내기 하게 되어지면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클라이언트도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서버도 클라이언트에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클라이언트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만 서버가 보낸다라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겠죠. 따라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서버 측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내용 역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이에요. 자,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첫 번째 단계의 클라이언트는 에코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낸 이후 전송받을 수 있는, 즉 서버가 먼저 전송했다 하더라도 그 전송했다는 사실을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현재 클라이언트가 전송을 마친 후에 확인을 하는 이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고 작성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1대1 채팅을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에코 클라이언트 GUI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임에 제목 표시줄 정도만 수정을 해둡시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에코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send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후에 receive 메시지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먼저 전송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버가 전송한 내용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잠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둡시다. 이 내용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단계에서 수정하도록 해봅시다. 따라서 현재는 에코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채팅 서버를 구성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 것이에요. 역시 프로그램의 제목 표시줄을 수정한 후에 서버의 화면 구성을 수정을 해서 입력 패널과 제어 패널 부분들을 더 추가하도록 해볼 것이에요.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옮겨오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객체들을 만들어서 화면 구성을 수정해주는 일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코 서버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소켓 서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의 처리를 수행을 했었는데, 채팅 프로그램처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서버 역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 이후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렸을 때 소켓 서버를 생성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즉, 채팅 프로그램이기는 하는데 서버 역할을 하는 채팅 프로그램이 먼저 수행되어지고 서버 시작이 되었을 때 한해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채팅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생길 것이에요. 이 역시 일반적인 채팅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특징이긴 하는데 이것은 다자간 채팅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다만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소켓 서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버튼이 눌린다라는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 소켓 서버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소켓 서버가 수행되어지게 되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기다리는 accep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어질 테고, accept 메서드에서 클라이언트 연결을 기다리게 되어지겠죠.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린 이벤트 리스너가 작업을 다 끝마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따라서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 시작을 누른 후 다른 사용자 입력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서버 측에서는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리게 되어지면 작업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그 작업 스레드에서 스타트 서버를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현재 스타트 서버 메서드 내에서 accept 메서드 호출을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무한히 기다린다 하더라도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추가의 다른 사용자 입출력 처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추가되어진 입력 패널에서 보내기라는 버튼이 눌려지게 되거나 텍스트 필드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 키가 눌리게 되어지면 현재 텍스트 필드에 입력되어지는 내용을 클라이언트 측에 전송하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작성했던 에코 서버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는데, 이제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는 특정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도록 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버 프레임 쪽에다가 부착할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스레드 안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당장은 기존에 유치해 놔주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스레드이니까 그쪽에다 집어넣는 것이 소스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서는 분명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각 에코 클라이언트 GUI와 에코 서버 GUI를 기반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부터 살펴보면 클래스 이름에다가 P2P라고 붙인 것은 현재 구성을 가지고서는 일단 1대1 통신만을 가정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핸드쉐이크라는 것은 우리가 악수하듯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한 번씩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기반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어요. 자, 따라서 제목 표시줄 내용 역시 P2P 핸드쉐이크 토크라는 문자열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계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꿀 것이 없어요. 기존에서처럼 화면 구성을 하고 입력 패널에서 버튼의 입력이 있으면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구성이 현재 1단계 프로그램의 한계인데, 내가 메시지를 보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서버 측의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해봅시다.
접속하기 버튼을 통해서 서버에 연결을 할 수 있고 접속 끊기 버튼을 통해서 서버의 접속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버퍼드 라이터, 버퍼드 리더를 통한 입력 스트림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send message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 버퍼드 라이터를 통해서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내용들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버퍼링하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플러시 메서드까지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면 될 것이고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에서는 버퍼드 리더 타입의 입력 스트림 객체로부터 한 행씩 입력받는 일을 처리해줘야 한다라는 점 주의하세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행 단위로부터 읽어드리기 때문에 항상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계획 문자를 붙여서 보내줘야 한다라는 점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print writer를 이용한 출력 스트림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write라는 메서드보다는 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계획 문자를 붙여서 보내는 일을 좀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현재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접속할 서버의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을 했고 추후 이 주소나 포트 번호 같은 경우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명령의 인자를 통해서 전달받거나 혹은 별도의 대화 상자나 혹은 입력 패널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접속할 서버의 주소나 포트 정보들을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버 프로그램을 봅시다. 역시 에코 서버 GUI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해볼 것인데 P2P 챗 서버라고 제목 표시줄부터 수정을 해봅시다. 일단 P2P 챗 서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서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도의 버튼 입력을 통해서 화면 구성에 있어서 빌드 GUI 부분에 있어 디스플레이 패널과 제어 패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입력 패널과 컨트롤 패널을 모두 다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쪽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빌드 GUI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해봅시다.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입력 패널과 제어 패널을 하나의 서브 패널에 부착을 하고 그 서브 패널을 프레임의 사우스 영역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볼 수 있고 현재 서버 쪽에서는 입력 패널 부분이 없으니까 역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가서 입력 패널에 대한 create input panel이라는 메서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서버 쪽에다가 추가를 해줍시다. 자, 물론 create input panel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멤버 변수들이 현재 서버 쪽에는 선언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tinput이라는 텍스트 필드와 bsend라는 버튼에 대한 참조 변수를 현재 서버의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각각 추가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오류가 남아있네요. 오류 부분에 가보면 현재 입력 패널에서 텍스트 필드와 버튼이 눌렸을 때 send message 혹은 receive message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버 측에서는 텍스트 필드에서 입력이 발생되어지면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처리만 수행을 하도록 합시다. 수신에 대한 처리는 우리 별도의 스레드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receive message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해볼 필요는 없겠죠. 더불어서 send message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 현재 텍스트 필드에 입력되어지는 값을 서버로 전송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 역시 클라이언트에서의 처리와 동일할 테니까 자, 클라이언트의 send message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따라서 send message가 호출되어지면 텍스트 필드의 값을 읽어다가 빈 내용이 아니면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죠. 역시 출력 스트림 객체 out에 대한 참조값을 얻을 수 없어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서버에서는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에서 출력 스트림 객체 out에 대한 참조를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에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일 거예요. 따라 이 부분들을 객체는 소켓이 만들어진 이후에 소켓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참조 변수에 대한 내용 자체는 멤버 변수 영역에 두어서 이 클래스의 다른 메서드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줍시다.
더불어서 receive 메시지에서 기존의 에코 서버에서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한 행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린 후에 그 내용을 적절히 가공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도록 했었죠. 자, 다만 지금은 에코 서버가 아니라 채팅 서버이기 때문에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내용을 읽어드렸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기반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우리 앞서서 작성을 했던 텍스트 필드의 값이 입력되어지고 나서 보내기 버튼이 눌려지거나 엔터 키가 입력되어지면 그때 send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었죠. 더불어서 현재 이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는 사실 프레임 쪽에 있을 필요 없이 잘라내기 해서 작업 스레드로부터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핸들러 내에서 호출되어진 함수이니까 뭐 이 run 메서드 안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혹은 이 run 메서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각 객체가 필요로 하는 메서드를 자기가 직접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수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제어 패널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을 해봅시다. 현재 기존의 서버의 제어 패널에서는 종료 버튼만 있어서 서버를 닫아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처리만 수행을 했었는데 역시 클라이언트의 제어 패널에서처럼 서버를 시작하거나 서버를 끊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두 개의 버튼을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따라서 복사해서 서버 측에 제어 패널을 생성하는 메서드 쪽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현재 보더 레이아웃의 패널을 가지고서는 한 영역에 하나밖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하되 한 줄에 모든 버튼들을 붙여라 라는 의미로 설정을 해줍시다. 비커넥트와 비디스커넥트라는 버튼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멤버 변수 영역으로 가서 두 버튼에 대한 참조 변수를 생성을 해줍시다. 그리고 버튼의 활성화, 비활성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엑시트라는 기존의 버튼에 대한 참조 변수 역시 멤버 변수 영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역적인 선언은 제거해주고 멤버 변수 영역에 해당하는 버튼에 대한 참조 변수를 추가를 해줄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비커넥트라는 버튼은 서버에 접속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시작한다 라는 버튼으로 또 비디스커넥트는 현재 서버를 종료한다 라는 처리로 수정을 해봅시다. 따라서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리게 되어지면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스타트 서버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기존의 에코 서버는 현재 프레임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자에서 직접 호출했던 부분을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렸을 때 처리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해본 것이고 그 서버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이 확립되어진 것은 아니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되어질 준비가 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현재 텍스트 필드나 보내기 버튼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두 버튼이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은 현재 서버가 시작되었을 때 스타트 서버가 호출되어지고 스타트 서버 메서드에서 서버 소켓의 accept 메서드로부터 특정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확인되었을 때 반환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서 클라이언트 핸들러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잖아요. 즉,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시점이라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 텍스트 필드와 버튼을 활성화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오류를 살펴보면 서버 종료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disconnect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소켓을 종료해주는 처리를 위해 disconnect이라는 메서드를 두되 현재 종료할 소켓은 서버 소켓을 종료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 패널에 현재 추가되어진 두 버튼을 추가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커넥트와 비디스커넥트이라는 버튼을 패널에 추가해주고 서버 접속 종료 버튼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줍시다. 자, 지금까지 수정되어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줍시다. 서버 측 화면 구성이 잘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서버 측에서 먼저
서버 소켓을 시작을 하면 자, 어떻게 되어져요? 서버는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가 다 끝나지 않고, 즉 이벤트 처리 메서드 내에서 accept 호출을 하게 되어지니까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무한히 기다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후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이벤트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서버 측에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 현재 프롬프트 상에서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강제 종료를 해버립시다. 물론 클라이언트도 종료를 해버려도 되겠어요. 따라서 제어 패널 부분에 가서 현재 서버를 시작하는 것을 이벤트 리스너 안에서 스타트 서버 하게 되어지면, 이 스타트 서버라는 메서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리스너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서버 입장에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사용자 입출력에 대한 처리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스타트 서버를 다음과 같이 단독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의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ccept 스레드라는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하려고 해요. 스레드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스레드에 대한 내용은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선언을 해볼 거예요. 초기에 널 값을 갖고 있는 형태로 선언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스레드 객체는 기본적으로 빈 스레드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run 메서드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서버에서 작업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런어블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봅시다. 즉 스레드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수로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내부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 거예요. 우리 스윙에서 리스너 객체를 생성하는 것처럼 현재 인터페이스 이름을 가지고서 클래스 이름인 양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하되,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몸체를 부여해주고 그 몸체 안에 현재 소스코드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인 run이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un 메서드 안에서 start server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어지면 이 start server 메서드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버 소켓이 종료될 때까지 accept 메서드로 호출하더라도, 또 accept 호출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해서 어떤 반환값을 받기 전까지 무한히 대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처리 스레드가 아니라 내가 명시적으로 만들어낸 이 accept 스레드라는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accept 스레드 객체를 생성했다라고 해서 작업 스레드가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생성되어진 작업 스레드 객체를 스타트 메서드를 통해서 구동하는 런어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버의 접속을 종료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스타트 서버 메서드가 끝나고 런 메서드가 끝나면 되는 것일 거예요. 따라서 현재 스타트 서버 내에서는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서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 순간까지만 반복하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disconnect이라는 메서드에서 우리는 accept thread라는 스레드에 대한 참조 변수를 null 값으로 부여해주고, 스타트 서버 내에서는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accept thread가 현재 나에 대한 참조값과 같은 동안에 반복하는 이런 지연 종료 처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현재 accept thread 값이 null 값이 되어졌거나 혹은 다른 스레드가 생성되어져서 현재 스레드가 더 이상 이 처리를 구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처리를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실행을 해봤어요. 현재 서버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서버 입장에서는 다른 버튼에 대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죠. 언제든지 서버를 종료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서버가 종료되었을 때 그 출력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서버가 시작했을 때처럼 이 표시창에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봅시다. 현재 스타트 서버에서
콘솔 창에 출력했던 내용들을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그 대신 서버 소켓 종료라고 표시창에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저장하고 우리 서버 부분만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자, 다시 서버를 시작하고 서버를 종료하고 그러면 시작과 종료에 대한 처리를 서버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서버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이 요청이 되어지면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현재 클라이언트에서 하이라고 문자열을 전달을 하면 전달된 내용이 서버 측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문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로 전달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화면에 출력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지를 보내는 버튼에 대한 처리를 하는 리스너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뿐만 아니라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이 프로그램이 에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버가 무엇인가 정보를 송신해줘야지만 그때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보낸 내용과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출력해 줄 수 있게 되어지고 추가적인 입력을 받아서 다시 서버에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게 되어지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자기가 먼저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들을 순서대로만 처리해줘야 되는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